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에 대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이해되실 수 있도록 비교해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총 12가지 항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및 생산의 목적, 물밀교환의 방식은 어떠한지, 분배 및 획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폐와 화폐 발행의 방법, 사유재산과 토지 소유의 인정 여부, 소득 창출의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산주의는 구소련이나 중국 혹은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의 덜 성숙된 공산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구소련은 해체가 되었고 중국은 거의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북한도 돈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를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한 국가는 없으며 여기서는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완전하게 구현된다는 가정하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화폐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실물이 아닌 신용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거기다가 중앙은행이 아닌 개별은행에서 대출 계좌를 통해서 통장에 찍혀 나오는 돈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숫자만 표시가 되는 것이며 이것도 화폐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발행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가상의 화폐가 등장해서 이것도 거래가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화폐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점 이 암호화폐를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아무런 가치의 근거 없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암호화폐를 그대로 인정해서 물밀교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치의 왜곡이 일어나서 경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순과 함께 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에서 공신력이 있는 가상화폐의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경제의 왜곡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화폐를 찾고 있는데요. 아마도 중앙에서 발행하는 가상의 화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를 금태환에서 신용 기반으로 바꾼 이유는 금의 생산량으로는 경제 규모의 성장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는데 실물은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금과 실물의 가치 연동의 관계를 때마다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금태환 제도로 화폐가 발행이 된다면 5만원이 쌀 10kg과 교환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5만원이 쌀 20kg과 교환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발행되는 화폐는 실물의 규모와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는 모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실물이 아닌 금융과 부채로 운영되는 경제가 되어버렸으며 실물의 가치의 총량과 화폐의 총량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경제가 이상적으로 구현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사회에서는 화폐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이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폐가 없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필요한 물자를 배급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자들 간의 교환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때 화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산주의 경제에서 화폐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공산주의가 이상적으로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배급의 형태를 재화의 형태가 아닌 혹은 물자의 형태가 아닌 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화폐의 발행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요. 금이나 은 같은 실물을 기반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신용을 기반으로 할지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폐의 발행은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하게 되며 이것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화폐와 실물의 가치를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는 자본주의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공산주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상가치라고 불리는 가상의 화폐가 사용이 됩니다. 이 가상가치는 에너지가치와 시간가치와 정신가치라는 세 가지 가치인자를 에너지가치와 시간가치라는 두 가지 가상가치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 가상가치가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계좌에 적립이 되고 누구나 경제활동을 할 때 이 가상가치라고 불리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국가나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인위적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경제활동을 할 때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가상가치로 표현이 되어서 가상계좌에 적립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순간에 그 가치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물의 가치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그래서 실물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가 완전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따로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과 이자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개별 은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한마디로 실물의 교환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며 이것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의 소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의 세습도 가능하며 가난의 세습도 가능합니다. 이상적으로 구현된 공산주의에서는 이론적으로 사유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유재산을 완전하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구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개인 소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와 똑같이 사유재산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가상가치를 사망을 할 때의 개인적 상속이 아닌 사회적 상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상속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가치주의를 비교하는 제3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의 소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서 가진다는 개념이지만, 가치주의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근거를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군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존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지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토지를 만들어낸다면 이에 대한 소유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토지는 원래 그냥 있는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도 원소유자가 소유의 근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사람도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인정은 토지 소유의 편중과 잘못된 부의 이동이라는 이러한 결과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 땅을 이용할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 모두가 공존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요. 소유자 이외에 모든 사람과 동식물과 모두가 해당 누군가에 의해서 소유된 땅과 공간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자유의 제한이라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를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거나 그 밖의 용도로 만든 경우에는 그렇게 투입한 가치만을 인정받게 되며 토지 그 자체의 소유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누군가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토지는 사회 전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며 누구나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국방이나 치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땅을 지켜주기 때문이며,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도로망, 기반시설 등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고,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 땅을 이용할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토지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가치이며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나누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며 토지 소유가 아닌 토지 점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일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이 발생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 말고도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선물이나 외환과 같은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고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고가의 그림이나 골동품과 같이 가격에 등락이 있는 어떠한 재화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무런 실물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풀리는 늘어난 통화가 금융상품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금융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경제 양극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뇌물이나 청탁을 받아도 자신의 재산이 되며 도박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 수도 있으며 몰래 훔치거나 절도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화폐가 없다고 한다면 돈을 버는 방법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화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일을 해야지 돈을 벌게 될 텐데요. 일을 하기만 하면 일의 양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일정한 돈을 지급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산주의 경제에서 돈이 있다면 부정부패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뇌물, 청탁, 도박, 사기, 도둑질, 절도가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가치주의 경제의 화폐인 가상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가치가 생산이 되어서 거래가 된 만큼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가상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가치는 가치의 적립과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서만 입금이 됩니다. 도박을 하고자 해도 가상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훔치거나 절도하려고 해도 유형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실물 가치가 생산되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자본주의에서의 돈에 해당되는 가상가치를 얻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식도 없으며 대출도 없기 때문에 채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상가치로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치주의 경제가 실현이 된다면 외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해서 가상가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을 다루거나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실물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모두 실물을 생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실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 이야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해도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가치주의 경제를 비교하는 두 번째 영상이었고요. 화폐와 화폐의 발행 방법, 사유재산과 토지 소유, 그리고 소득 창출의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관련된 영상들을 영상 아래의 본문에 제목과 함께 링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와 시청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